안녕하세요. 제주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 고관입니다. 요새 그 3학년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이요. 자기는 인서울 하고 싶은데 인서울이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서울 소재대학교에서 정시 전형으로, 그러니까 정시 수능 중심이죠. 여기서 40%를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수능 같은 경우엔 졸업생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서울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도 재학생들이 서울 소재 아니면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전형은 뭐냐면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10%를 선발하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형을 잘 알고 준비한다면은 물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021학년하고 2022학년하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죠. 학생부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학생부 교과 성적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반영되게 됩니다. 이 평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학생부를 생성해가지고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 이 자료를 각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기 대학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형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떠한 전형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외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성적 외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 활동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요, 면접이라든가 기타 다른 요소를 함께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대학에 따라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영 교과목이라든가 반영 비율,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학년별 반영 비율, 또 어떠한 것을 반영하는가. 대부분 등급을 반영하죠. 근데 등급을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일부 대학은 표준 점수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합쳐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요, 단순히 등급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대학은 등급의 이수 단위를 합쳐가지고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대학 간의 등급 차이 격차를 고정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은 등급 간의 점수 차를 고정적으로 두지 않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점수 격차를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022 학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어집니다. 이 모습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비교과 활동은 어떠한 것을 반영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은요,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을 반영한다는 것은 출결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출결과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부 대학에서는 모두 만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출결과 봉사활동은 학생부 종합에서도 반영하는데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즉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치화해서 점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대학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만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반영하는가도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면접을 반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보통 공통 문항을 제시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확인 면접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일부 대학은 제시문 면접을 실시합니다. 제시문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시문을 주면서 학원 역량을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반영할 때 개별 합산,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차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전형 방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학생부를 100% 반영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본다면은 교과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비교과가 반영된다고도 했었죠. 그게 바로 교과와 비교과인데 출결과 봉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를 80%, 비교과 20%인데 출결 10, 봉사 10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죠. 다음은 학생부하고 면접을 함께 보는 대학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 중에서는 일괄적으로 우선은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교과 면접을 가지고 다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만을 가지고 일정 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 배수에 포함된 학생에게만 면접 자격을 부여해서 이들을 면접해가지고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체력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검사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 군사학과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더 본다면 학생부와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학생부를 반영하고 또 그 외 서류를 반영하게 되는데 서류를 반영한다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하게 된다면 학생부 성적의 비율과 서류의 비율이 대부분 제시되어 줍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서류를 합쳐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이 어떠한 대학들인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경북대라든가 한국대라든가 이런 여러 대학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 100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서 포함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중앙대라든가 한국외대 등이 있겠죠. 다음 학생부와 면접을 하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를 일정 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범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이러한 서울교대라든가 아니면은 충남대 사범대라든가 이러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포함시키는 대학도 있다고 했었죠. 이런 거 경남대 군사이라든가 이렇게 군사학과들이 이러한 체력을 포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원을 받고 그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모두 다 면접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강원대 사범대라든가 청주대 보건 간호학과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학생부와 서류를 반영할 때 이 서류는 비교과 활동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학교자 추천 전형이라든가 서강대 고교장
학교장이죠. 추천 전형들이 이러한 형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 중에서 대표적인 대학이 우리는 한양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명지대 이런 대학들도 있고 또 출결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반영해서 하는 대학, 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우송대라든가 대전에 있죠. 원광대라든가 이러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면접, 학생부와 서류를 선발 어떤 요소로 선발 요소로 받아들여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대학들이 있다는 것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뭐 전형의 어떤 모습에 따라 가지고 방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가, 내가 충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별로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 면접이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기본적인 면접을 하는가 이것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특징인데 경쟁률이라든가 중복 합격자에 따른 충원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봐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본다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한 대학이 제시하지 않은 대학보다도 합격선이 더 낮게 형성되어지고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실례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19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고 2020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었는데 이 두 전형을 비교해 본다면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가 없는 경우가 경쟁률이 더 높았습니다. 11.76대 1이었었죠. 또 학생부들이 대부분 1.56 등급 선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 합 4, 그러니까 2개 영역 합 4등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쟁률이 11.76에서부터 7.06 등급으로 경쟁률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등급도 훨씬 더 낮은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경쟁률이라든가 합격선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이 자료는 2021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 프로그램에서 국민대하고 광운대의 사례를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국민대의 경영학부와 광운대의 경영학부를 캡처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 영역 합이 5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광운대는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봤더니만 대부분 마지막 사례를 끝으로 봤는데 대부분 충원 합격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 중반에서도 충분히 합격 사례들이 나왔었습니다. 즉 2.5등급, 2.49등급 또 마지막 사례를 본다면 3.9등급에서도 충원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정도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여튼간 2등급 중반대에서도 합격 사례가 나왔는데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 그러니까 2등급 초반에서도 2.02, 2.04에서도 다 불합격 사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대가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선이 더 낮게 형성되었었고 이에 비해서 광운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경우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러한 것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내가 과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수능도 안 봤는데 이건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략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평소 내 자신의 학평이라든가 모의평가와 같은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개 내지 3개 영역을 요구하는데 이 수능 영역에서 내 모의고사 성적 2개, 3개 영역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을 보면은요, 자신이 최고 등급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이 최하 등급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그럼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교과 성적은요, 재학생들은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반영합니다. 이에 비해서 졸업생은 일부 대학교는 5학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일부 대학교는 3학년 2학기 6학기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반영 교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를 반영하고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반영 교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요, 교과에 대해 가지고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2개 과목 또는 3개 과목만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체 100이라고 한다면 5학기인 경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각 20%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1학년은 10, 1, 2학기가, 2학년은 1학기 20, 2학기 20, 3학년 1학기가 40%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럼 3학년 1학기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것도 확인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더라도 각자 대학 나름대로 반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확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대학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별로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대학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있는데 여러분 네이버라든가 여기에 가서 어디가를 치시면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탭을 보면은 성적 분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성적 분석에 들어가서 학생부 성적 분석을 보면은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지 모습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졸업생 3학년 2학기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을 입력할 경우 이 자체에서 이 사이트에서 그 성적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학의 성적으로 환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전 성적과 비교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 시 아까 얘기했듯이 진로 선택 과목을 이야기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몇 개의 대학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심지어는 성균관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정성평가로 반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지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주도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 제주도학교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주도학교에서는요, 세 과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 성취도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주도학교에서는 이 세 과목에 한해서 A 등급을 받았다면 1등급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B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점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C 등급을 받아도 4등급의 성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 과목이지만 우리 보통 1등급이 4%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등급이 학교에 따라서는 30%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유리한 어떤 조건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원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성적을 대학이 원하는 만큼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